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8페이지 2차 방정식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는 현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방정식이 과연 어떤 거였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이 뭐였죠? 방정식이란? 지호가 해볼래? 방정식이란 미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이 되는 등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지우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를 만족시켜주면 참, 등호를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예를 들어 2x-1은 0이라고 하는 거, 이 x의 크기에 따라 등호가 어쩔 땐 만족이 되고 어쩔 땐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이런 1차 방정식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찾았냐면 x의 크기가 2분의 1이다. 이런 친구를 찾았죠. 얘가 누굽니까?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게 뭐라고? 근이거나 또는 해라고 부른다고 했죠. 되나요? 그러면 준서가 다시 해 정의는 뭐라고? 해 정의는 어떻게 된다 했지, 지호야?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한마디로 해는 뭐야? 값이요. 뭐가 되는 값? 참이 되는 값. 한마디로 정답이라는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찾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뜻에 의해서. 그러면 1차 방정식은 그러한 근들을 찾기가 쉬웠네. 왜? 우리는 누구만?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넘겨주고 그 큰 숫자를 나누어줘서 x는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으로 x의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찾기가 쉬웠어.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줬나요? 뭐가 될 때, 뭐가 안 될 때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다원아, 뭐가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의 유무로 갔어요.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렇게 구별해서 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우야, 인수분해가 뭐였습니까? 나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나누기를 인수분해랑 결합을 하려면 조금 더 조건들이 들어와. 그럼 그 말 자체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태연아 어때? 인수분해는 뭡니까? 가로? 인수분해가 뭐였죠, 준석이? 인수로 분해한다. 저렇게 말을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다고 했지? 인수가 뭐야? 인수분해가 뭐였죠? 다원이? 자, 우리가 처음 주어지는 다항식이 있었을 때 그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곱셈 공식이었죠. 이 곱셈 공식은 결국 뭐였습니까? 주어지는 식들이 곱하기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라는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개를 해주는 걸 외워라 라는 내용, 분배 법칙을 써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런 전개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우린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그럼 이렇게가 뭐야? 처음 주어진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좀 길어요. 저는 심플하게 외우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면 인수분해라 했어?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은호야, 인수분해는 뭐라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있어. 좀 쉽게 가져왔지? 얘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얘는 x 요거 어떻게 해? 2, 1의 마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게 0이래. 그럼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 그는 누가 됩니까? 첫 번째 x가 얼마? 2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왜죠? a 다항식과 b 다항식을 곱한 게 0이려면 두 개 숫자끼리 곱해도 0이 되는 건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돼.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이 내용이 중학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이라고 표현을 한 게 그런 뜻이야. 그럼 살짝 조금 더 심화, 이미 배운 내용이기도 한데 요거를 반대로 거꾸로 갈 수도 있겠네. 당연하게. 내려가는 것만 매번 물어보겠냐 이거야. 이렇게 주어지는 2차 방정식의 근만 맨날 물어보겠냐 이거야. 당연하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갖고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나왔대.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 어떤 모습이 만들어져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2라는 것을 근으로 가지려면 어떠한 식에서 2라는 게 근이 나왔냐? x 빼기 2에서 근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2를 근을 가지려면 x-2라는 식을 가져야 되네. 2라는 것을 근으로 갖고 싶으면 x-1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근으로 갖기 위해선 뭘 가져야 된다고? x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네. 우리는 이거를 앞쪽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에서 또 배웠습니다. 뭐라고? 인수정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이 인수정리를 한 번 더 얘기를 갖고 와보면 뭐였어?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fx에 대입을 했는데 그게 0이래. 이게 이 뜻이잖아. 등호를 만족하는 크기 x 값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이 fx가 무슨 식을 가져야 된다? x-2라는 걸 가져야 되더라. 이게 이름이 뭐였다? 하나의 다항식, 인수라고 표현하는 애입니다. 다항식의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하나하나 다항식을 인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요. 중학교는 내려가는 것밖에 안 물어봐. 올라가는 거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올라가는 것, 반대로 가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 뭐였다?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를 해준 뒤 그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크기를 각각 구했다. 인수분해 통한 풀이 방법이 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 우리는 이것의 결론 뭘 썼었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준서가 뭘 썼니? 네 글자야. 땡땡 공식이야. 뭐였어, 지우? 근의 공식이었죠. 내가 결국 2차 방정식은 뭘 찾을 거라 했어? 근. 그러니까 근에 관련된 공식이었다는 거야. 저럼 우리는 이 근의 공식을 아주 많이 외웠었죠. 준석이 해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풀고요. 첫 번째 풀이법 뭐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해내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됐다면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근의 공식을 쓰더라. 그럼 근의 공식은 보는 바와 같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복습이었네요. 새로운 거 없죠? 중학교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제를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끊을 거고요.